이제 본격적으로 훈육 실전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상황을 찍어서 보여드려서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훈육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일들이 많고, 저의 감정도 사실 다스리기도 쉽지 않고, 또 제가 평소에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 모습을 누가 옆에서 찍어주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영상을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은 이렇게 가정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연습을 해보고, 제가 평소에 또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봐서 그런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으로는 아이가 집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에요. 저희 집 애들은 사실 막 들어눕는 일이 많진 않은데, 꼭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할 때는 막 바닥에 들어눕고 주저앉고 이렇게 집 앞에서 크게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이들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집 앞이든 집에 들어와서 현관이든 이렇게 막 울고 더 놀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첫 번째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맞을 수도 있죠. 저희 현관에서 일단 큰 소리가 나면 너무 크게 들려서 그런 부분은 피해를 줄 수가 있겠고, 또 아이에게도 세 번째로 해당하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순서를 따라야죠. A, C, T 순서에 따라서 연습해 볼 텐데, A, 처음에 알아차려주고 공감을 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엔, 은찬아, 더 놀고 싶었어. 계속 더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은서야, 해가 많이 길어서 계속 화냈으면 좋겠다. 막 날이 안 추워지고 캄캄해지지도 않으면 우리 계속 놀 텐데. 아휴, 들어와야 돼서 너무 아쉽네. 계속 더 놀을 수 있으면 뭘 했을까? 자전거도 더 타고, 킥보드도 더 타고, 친구들이랑 더 놀 수도 있고, 미끄럼틀도 더 타고, 그네도 더 타고, 다 더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햇님이 빨리 가버려서 캄캄해서 아쉽네. 너무 금방 추워져서 아쉽네. 에이, 속상하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은 이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진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젠 들어와야 할 시간이야. 이젠 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야. 춥고, 어둡고, 이제는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우리 내일 또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 대신 너가 좋아하는 블럭을 할까? 퍼즐을 할까? 재밌는 엄마랑 재밌는 물놀이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데, 그래도 아이가 계속 진정이 안 되거나, 저는 이제 현관에서 이제 너무 크게 울면 너무 크게 소리가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은찬이한테 너가 조금 있다가도 일어나지 않으면 엄마가 널 그냥 안고 들어갈 거야. 너가 들어올래? 아니면 엄마가 안고 들어갈까?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서 오면 제가 이제 달래주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고 들어가거나 하는데, 들리지 않고 그냥 떼쓰면서 울고 있다 하면, 제가 그냥 안고 발버둥을 쳐도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가 너무 무겁고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5, 6세 남자아이까지도 노력하면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저도 되게 작고, 체구도 작고, 힘도 세지 않은 그런, 엄마지만,
저희 아들은 또 커요. 막 20kg 가까이 되고 막 발버둥도 엄청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큰 맘 먹고 꼭 안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굳게 마음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아이들 아니고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머지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데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는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엄마가 잘못 마음을 알아준 거죠. 아이가 집에 오기 싫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 이전에 이렇게 뗐었는데 또 나갔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또 때가 길어지겠죠. 이 때가 엄마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좀 일관적으로 똑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너무 졸리거나 뭐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짜증내지 않아요. 그냥 뭐 집에 오기 싫다 아니면 뭐 집에 올 때 막 그냥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시점이 이제 집에 오는 시점이어서 아이들이 놀 때는 이제 배고픔을 잊고 놀다가 집에 오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서 짜증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이한테 막 여러 가지 설명하고 뭐 통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빨리 그냥 밥을 먹인다든지 좀 빨리 씻기고 재운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너무 잦으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은 미리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는 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뭐 피곤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죠. 사실 어린 아이들은 던지고 노는 게 그 아이의 놀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물건을 던지는 행동에 대해서는 연령을 좀 구분을 하는데, 일단 뭐 12개월 전 아이들도 던지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진다 하면은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질 때 뭐 헝겊으로 된 인형으로 바꿔주던지, 뭐 공으로, 푹신푹신한 공으로 바꿔주던지. 그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막 좀 싫다고 해도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막 엄마가 재밌게 놀아주면 금방 잊고 그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걸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떼쓰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을, 안전한 것을 다시 바꿔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큰 이유, 걸음마기 아이 이후의 아이들은 ACT 해야죠. 이거 던지는 게 재밌어. 아니면 화가 나서 던졌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이거는 위험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 너가 다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던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에 다른 걸 던질 수 있어. 너가 화가 난다면 이걸 던지면서, 뭐 이불을 던지면서, 베개를 던지면서 화를 풀 수 있어. 아니면 너가 화나면 화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던지고 놀고 싶으면 이런 걸 던지고 놀 수 있어. 라고 해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복된다면 엄마는 너가 이게 반복되면 치울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 그냥 치워서 손에 안 닿는 곳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뭐 아이는 속상해하고 뭐 울고 떼쓰고 하겠죠. 그럼 그냥 속상한 마음 읽어주시면 돼요. 속상하지. 저거 더 던지고 싶었는데 너가 더 던지고 싶은 걸 엄마가 치워서 좀 화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엄마는 위험해서 치웠어. 근데 너 아쉽겠다. 저게 던지고 싶었어. 저게 정말 푹신푹신해서 안 깨지는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게 무겁지 않아서 던져도 너가 다치지 않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냥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또다시 위험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꺼내주시고, 반복이 되면 또 치우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황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의자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좀 위험할 때가 많죠. 뭔가 올라가면 넘어질 것 같고, 어디에 이렇게 자꾸 다칠 것 같은데 위에 뭐 밟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아이 호기심에 의한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아이 호기심에서 조금 하는 건데, 엄마가 너무 크게 그 위험을 자각하는 거면 조금 엄마가 태연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아이가 정말 넘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면 아이에게 직접 마음을 알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위험해, 이건 안 돼. 하고 안고 내려와야겠죠. 위험한 상황에서 제발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떨어질 것 같아.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올라가고 싶었어. 라고 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거봐. 엄마 얘기 좀 듣지? 엄마가 하면 떨어질 거라 그랬지?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는 것 봐. 아유, 뭐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위험할 것 같으면 그냥 위험하겠다라고 안고, 아이를 내려놓든지 더 못 가게 몸으로 제지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잘 해주시면 아이가 또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아쉽다. 의자가 튼튼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넘어질 것 같았어. 근데 넌 더 가보고 싶었지.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면 좋을 텐데 너가 이렇게 막 밟고 올라가니까 좀 위험해 보였어. 엄마는 너가 다칠까 봐 걱정됐거든. 저건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뭐 엄마가 높이 안아서 보여줄까? 아니면 뭐 의자는 엄마가 뭐 잡아줄까? 이런 식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아이가 화분 안에 있는 흙을 막 가지고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저지레라고 하죠. 뭐 이것저것 많이 꺼내보고 막 놀고 하잖아요. 이 상황은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첫 번째, 위험한 행동인가요? 저는 사실 입에 먹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흙을 입에 먹고 있다면 그건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치우시는 게 맞고, 꼭 입에 넣지 않고 그냥 만져보고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행동도 아니고, 또 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도 아니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이한테 아예 한켠에 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너가 흙을 조금 놀아 라고 하고 다시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옮기겠죠.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막 편하게 만질 수 없도록.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저지레를 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거는 그냥 좀 치워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놀면 아이는 또 가서 또 만집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가서 하지 말랬잖아. 오늘 또 만졌어. 어제 하지 않기로 했잖아.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아이가 닿을 수 있고 다니는 곳에는 그냥 아이가 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것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가 친구 물건을 뺏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아직 자기 표현도 미숙하고 또 이렇게 멈추기가 좀 어렵고 또 친구 걸 굉장히 탐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싸워요. 뭐 친구 간에든 형제 간에든 물건을 많이 뺐죠. 이거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거니까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 맞죠?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 친구 거 하고 싶었어. 친구가 저거 하고 있는데 너도 너무 놀고 싶었구나. 근데 여기서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A 그 공감이. 일단은, 근데 이거는 지금 친구가 놀고 있으니까, 너가 뺏는 건 안 돼. 친구가 화나. 친구가 속상해. 친구가 놀고 있잖아. 일단, 뺏는 거였으면, 이미 뺏었으면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너가 돌려줘. 안 돌려주면 엄마가 돌려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뺏긴 물건을 먼저 돌려주는 게 조금 더 우선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준 이후에 너도 놀고 싶었는데 아쉽다. 더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한 거 빨리 놀고 싶었는데 그래서 뺏었어. 너도 저게 빨리 놀고 싶어서 뺏었어. 근데 친구가 놀고 있잖아. 조금 기다리자.
기다리는 동안 엄마랑 다른 거 놀고 있을까? 친구한테 나 기다리고 있어. 조금 놀고 나 줘 하고 얘기해 볼까? 아니면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놀고 있었는데 이거랑 바꿔서 놀래? 라고 물어볼까? 라는 이런 대안들을 좀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막 뺏을 것 같다. 뺏기 직전이었다. 그럼 뭐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냥 아이를 바로 몸으로 막으셔야죠. 정말 손을 뻗어서 뺏기 직전이었다면 은서야 저게 빨리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이 갔어. 친구가 하고 있는 거 빨리 하고 싶어서 너가 이렇게 꼭 뺏을 것 같았는데 친구가 지금 하고 있대. 조금 기다려보자. 아니면 다른 거 노는 거랑 바꿔서 놀까 물어볼까? 아니면은 뭐 엄마랑 다른 거 하고 있을까? 조금 있다가 다 놀면 친구가 줄 거야. 라고 몸으로 제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연습을 해 보았는데 그래도 너무 상황도 많고 아이들 연령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래도 어려우신 점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실제 상황을 정말 찍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고 보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어떤 상황에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시고 아이에게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